지난주 했던 거 내용 정리 다시 한 번만 할게. 알았지? 자, 162페이지 보시면 162페이지에 화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치? 빨리빨리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화석이라는 건 어느 시대? 지질시대의 동그라미 다시 한번 치시고, 지질시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질시대에 뭐에 남는다고? 퇴적암 속에 남아있는 친구니까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생성 과정엔 어떻게 돼? 어? 여보세요? 쌓이고 다져져서 뭐 해야 돼? 굳어져야 되는 거죠. 그치? 과정 총 몇 가지? 무식해 보이지만 세 가지를 명확히 교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다시 퇴적하면 어떻게 되는데? 퇴적 물질에 쌓이고 다져져서 뭐 해야 된다? 굳어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 화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지질 시대를 뭐 할 수 있니? 구분할 수 있지. 이 지질 시대를 구분한다는 건 무슨 화석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보세요? 왜 그러는 거야, 나 또? 표준화석 이야기하는 거잖아. 오케이? 표준화석이라고 적으시고 생성된 시기도 마찬가지 표준화석이 되는 거고 환경에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한다? 시상화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거의 수륙분포 변화 있잖아. 그치? 이거 아까 예준이가 이야기한 건데 별표 치세요. 이 그림이 은근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각각 무엇이 만들어지는데 초대륙이 만들어지는데 초대륙을 뭐라고 이야기해? 뭐 머릿속에 있는 건 판게아밖에 없잖아. 그치? 맞아? 곤드와나 로라시아 이딴 거 알아 몰라? 몰라도 돼 일단. 알았지? 그러니까 판때가리가 뭐 돼 있다가 찢어져 있다가 합쳐져서 다시 뭐 해야 된다? 나누어진다라는 과정을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지층에 뭐가 되는 거? 융기가 되는 거 위로 올라오는 거라 그랬지. 그치? 그럼 융기의 반대는 뭐라고 해야 돼? 침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치?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부정합 배웠어 안 배웠어? 부정합 안 배웠지? 그치? 자, 잠깐만 정리한다. 그냥 쓸모없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잠깐 들어. 자, 여기 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읽어봐. 시작. 뭐라고 돼 있어? 지금부터 딱 5분만 입할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딱 듣고 말어. 알았지? 정합이라는 게 있어. 정합은 한자잖아. 그치? 올바르게 쌓여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 정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정합이 아닌 친구는 뭐가 될까? 그렇지. 아니를 붙자 써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정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런데 자, 이 정합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읽어봐. 시작. 지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즉 땅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기 위해서는 자,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 A, B, C 중에서 가장 먼저 쌓인 건 어디야? A지, 그치?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해? 얘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쌓여야 될 거 아니야. 두각학원 몇 층 있는데 5층 있는데 건물 짓는데 5층부터 짓니? 나는 센세이션하게 5층 짓고 4층 짓고 3층 이래야 돼? 공중에 띄워놓고 이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냐고.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래쪽부터 하나하나 쌓아야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 근데 이제 여기에 희준이 화석이 발견됐고 이해됐죠? 여기에 헌진이 화석이 발견됐어. 동시대에 살았대. 그럼 이 동네는 뭐야? 같은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해했니? 근데 헌진이는 되게 추운 동네를 좋아해. 그치? 얘가 나왔다는 건 얘 뭐야? 빙하기라는 거네. 쉽게 말하면. 이해했어? 그걸 우리는 방금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는 표준화석 또 하나는 뭐? 시상화석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이해했어? 자, 룩겟미 저 보세요.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따라와! 또 깨워야 되니? 자, 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렇게 땅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잘 들어야 돼. 어떤 땅에게 힘을 가할 거야. 자, 이렇게 힘을 가할 거고 어떤 땅에게 힘을 가할 거야. 이렇게 가할 거야. 이해했네 여기까지? 하나가 조륙 운동이고 하나가 뭐야? 조산 운동이라는 거야. 즉 땅이라는 건 이동함에 있어서 수평의 힘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수직의 힘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알았어?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이 땅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융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랫동네로 내려오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지? 침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흔히 땅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버리지. 그러면 바람과 뭐에 대해서 비 혹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깎이게 돼. 걔를 우린 뭐라고 얘기해? 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땅이 위로 올라가는 건 융기, 아래로 내려가는 건 뭐가 된다? 침강이 된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 이해했니? 그런데 이 동네는 커다랗게 어떻게? 땅의 사이즈가 매우 큰 규모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다시 땅의 사이즈가 매우 뭐하다고? 크다고. 근데 얘 대비 얘는 국지적인 거야. 국지적인 게 뭐야? 되게 협소하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이렇게 밀어 제끼는 힘이 있지. 이렇게 밀어 제끼는 힘을 뭐라고 이야기해? 얘를 바로 횡압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따라해봐. 뭐라고 한다고? 횡압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또 하나 이렇게 잡아당기는 케이스가 있어. 오케이?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잡아당기네. 그래서 장력이라고 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해했니? 그럼 자,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이렇게 땅이 하나하나 쌓여 있어. 올바르게 쌓여 있지. 책에 안 나와 있다 그랬다. 안녕! 학교 가자! 자, 보세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 정합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이 정합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땅에 층이 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지층이라고 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슨 힘이 작용했어? 나 뭐 가르쳤어? 횡 압력이 작용했잖아. 이해했니? 그럼 횡 압력이 작용하면 이 땅 땡아리가 어떻게? 말랑말랑하면 요 딱으로 요 딱으로 요 딱으로 이렇게 휘겠지. 이해했어? 잘 들어.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날 거야. 자, 이렇게 위로 올라온 동네를 배사라고 하는 거야. 배 나왔다고. 뭐라고? 배사라고 하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 향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됐지?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땅이 뭐 할 때? 말랑말랑할 때 이렇게 휘어지겠지. 그런데 요 땅이 만약에 힘을 받는데 얘가 어떤 땅 자체가 되게 딱딱해.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끊겨서 한 동네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야. 자, 구분이 힘들지? 가운데에만 때깔칠할게. 이해했어 여기까지? 오케이. 즉 이렇게 끊겨져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단층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층면에서 잘 들어. 나 이거 하나 가리키려고 이 난리치고 있는 거야. 단층면에서 이렇게 위쪽 동네 있지? 단층면 기준으로 정신 차려야 돼. 올라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단층면 기준으로 윗동네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얘를 상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어? 아랫동네를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반이라고 한다라는 거 일단 알고 있어야 돼. 됐니? 그러면 요 상반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케이스 있지? 얘를 바로 뭐라고 한다고? 역단층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땅이 끊겨져 있어. 그래서 끊길 단자 써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오케이? 그런데 어디? 경계면 기준으로 상반이 위로 올라와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읽어. 역단층이라고 한다는 거야. 다시 정리할게. 1번 땅이 이렇게 하나하나 쌓였어. 지사학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랫 동네부터 뭐 나이를 먹었겠지. 이해됐니? 그럼 요 상태에서 힘을 받는데 첫 번째 케이스 위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융기. 아래로 내려가는 걸 뭐라고? 침강이라고 얘기한다고. 이해했슈? 이거는 교과서에 잘 안 나와. 특정 사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 고1, 고2 수준에서 알아야 되는 건 힘을 어떻게 받는 케이스?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받는 케이스만 알면 되는 거야. 1번 이렇게 땅을 밀어 제끼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압력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데? 이렇게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읽어봐. 횡압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횡압력을 받았을 때 케이스 몇 가지로 나누어진대? 두 가지로 나누어진대. 하나, 땅이 요 딱으로 뭐 한다? 이렇게 휘어버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요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읽어. 습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하나 가르치고 싶은 건 이거지. 습곡은 위로 올라오는 걸 뭐라고? 배사. 배 나왔다고. 배사라고 한다고. 배사.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향사라고 이야기한다. 까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니? 자, 반면에 땅 자체가 매우 뭐 해버리면 딱딱하면 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끊기겠지. 근데 애들이 이제 여기서 아씨 이것도 아프다. 애들이 이것도 틀린다고. 알았지? 어우씨. 자, 봐. 내 나이가 27인데. 자, 정신 차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해? 단층면이라고 하는데 이 단층면 윗동네를 뭐라고 한다고? 이거 중요한 거야. 읽어. 시작. 상반이라고 한다고. 단층면 아랫동네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반이라고 한다고. 이해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지. 그럼 결국 가운데 때깔칠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되게 초딩틱하게 가르쳐 볼까? 사람을 앉혔는데 매우 뭐하게 앉아 있어. 불편하게 앉아 있지. 이게 뭐야? 역단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즉 정식 명칭 역단층은 상반이 어떻게 된대? 위로 올라온다라는 것만 기억하라고. 이해슈? 다시 정리해. 횡압력 작용하면 첫 번째 뭐 만들어져? 싱크가 안 맞냐? 씨발 아주 그냥 자, 뭐라고? 습곡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 뭐가 만들어진다고? 대답해. 역단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경계면 기준으로 윗동네를 뭐라고 한다고? 상반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반면에 자, 땅을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땅을 이렇게 밀어버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반면에 땅을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 끝났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잡아당긴다라고 해서 바로 얘를 잡아당긴다. 시작. 장력이라고 한다고. 그럼 장력이 만나게 되면은 땅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겨. 그럼 뭐가 만들어졌어? 단층이 만들어진 거지. 잘 들어. 하나, 정하. 오케이? 그 상태를 지층. 끊기면 뭐가 돼? 단층이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하반이 아래로 내려가.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했어? 역단층이라고 했지. 이에 어떻게? 반대 과정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번에는 뭐가 위로 올라오게 된 거야? 대답해봐. 하반이 위로 올라왔지. 그치?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장력, 지읒 들어가지. 그러니까 지읒, 잡아당기네. 지읒, 뭐? 정단층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힘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야. 1번 무슨 압력? 횡압력. 2번 뭐? 정단층, 잡아당긴다. 장력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끝났다. 잘 봐라. 요 상태에서 두둥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땅 자체가 만약 이렇게 휘어졌다고 치자. 그럼 얘는 무슨 힘을 받은 거야? 횡압력 받았지. 이해해서 여기까지? 횡압력을 받아서 이 동네는 이제 뭐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할래? 습곡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선생님이 이 짓을 했어. 자, 내가 뭐 한 거야? 깎아버렸잖아. 그치? 그렇지. 뭐가 일어난 거야? 침식이 일어난 거야. 이해했니? 침식이 일어난 상태에서 다시 땅이 이렇게 뭐 했어? 쌓여버렸다 치자. 이해했니? 그러면 지금 상황 아랫 동네하고 윗 동네는 상황이 같아 달라? 다르지. 아랫 동네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받은 거잖아. 근데 윗 동네는 이후에 침식 이후에 하나하나 쌓인 거지. 그럼 자 질문은 요 노랭이 파트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겠지. 이해했어? 두 번째,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조금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이해됐니? 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잠깐 정리 하나 더 하자. 자, 생명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 몇 명 있어? 두 명 있지. 하나가 누구야? 주여. 하나가 1번 누구? 멘델 아저씨가 있고 또 하나가 누가 있어? 다윈 아저씨가 있잖아. 그치? 자, 멘델은 뭐 이야기하셨어? 유전 이야기했지. 그럼 자, 교과 과정이야. 다윈은 뭐 말씀하셨어? 진화 이야기하셨지.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 너희의 상식을 물어보는 거야. 다윈의 직업은 뭐였어? 내가 그 사람 직업까지 알아야 돼? 뭐 이러면 안 되잖아. 다윈의 직업 뭐였어? 다윈의 직업은 신부였지. 이분도. 오케이? 신부. 근데 가짜 신부지. 왜 가짜 신부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제 이분의 무엇은 직업은 요거였어. 읽어봐. 뭐라고? 지질학자였어. 알았어? 지질학자. 자, 다시 다윈이 뭐 말씀하셨어? 생물이 진화된다라는 거 이야기하신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진화에는 항상 포인트가 있어. 어떤 시간? 읽어. 시작. 오랜 시간이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야. 꼭 기억해. 이제 요 단원이 여튼 기말고사로 넘어가긴 했지만 일단 들어. 오랜 시간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왜? 지난 어느 한순간 한 방에 바뀌지 않잖아. 그치? 이게 어떤 맥락에서 오게 된 줄 알아? 땅을 연구하다 보니
오랜 시간의 간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 변화가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걸 체크하신 거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진화에는 반드시 네 글자가 들어가.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변화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결국 거꾸로 생각해. 지질학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시간이 걸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뗄랑 하나야. 요렇게 빗금친 요 어디? 노랭이 파트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야, 결론 내자. 내 지금까지 떠들었던 내용의 결론이야. 두 가지. 첫 번째, 이렇게 노랭이 파트가 만들어지려면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어야 돼. 뭐라고? 대규모의 지각 변동. 뭐라고? 대규모의 지각 변동. 이해했지? 두 번째, 대규모의 지각 변동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지. 어떤 시간의 간격이 있어?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들어라. 만약 학교 시험에 이따의 구조가 나온다. 오케이? 그리고 절대 부정합이라고 적혀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보거나 부정합 혹은 여기에 돌멩이들이 뒤지게 많단 말이지. 사이즈가 큰 애들. 걔를 기저여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을 봤을 경우에 넌 반드시 몇 개를 떠올려야 돼? 두 개를 떠올려야 돼. 1번 대규모의 지각 변동, 2번 오랜 시간의 간격. 이해했어? 그만 기억하라고. 이해했니? 다시 돌아가서 자, 땅땡아리가 나누어지는데 케이스 몇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한 거야? 두 가지가 있다고. 어떤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첫 번째 뭐? 행압력. 두 번째 누구? 장력. 오케이? 행압력은 뭘 만든다? 역단층 만든다. 습곡산맥 만든다. 끝내고. 자, 반면에 누구는? 장력은 뭐라고? 정단층 만드는 거야. 이해했어? 이런 애들이 아니야. 올바르게 쌓여있지 않은 애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고. 이 부정합의 경우에는 케이스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두 가지 기억하라고. 하나가 누구? 오랜 시간의 간격. 두 번째,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막 주지고 막 떠들고 있어. 자, 페이지 162페이지 보시면은 수륙 분포 변화라고 돼 있지. 그치? 지층의 융기라고 돼 있지. 맞아? 그럼 이들은 다 각각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내 말 이해했어? 반면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만약 A, B, C가 이렇게 각각 땅마다 있는데 이 친구가 어디? 신생대고 이 친구가 어디야? 고생대라고 치자. 이런 일이 있어 없어? 있어야지. 니네 기준으로는 당연히 1번, 2번, 3번 각각 어떻게? 나이가 많은 애부터 하나하나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A하고 C의 누가? 위치가 바뀌었어. 걔를 뭐라고 해?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이걸 우리는 다 어디에다 포함시킬 수 있다? 수륙 분포의 변화 혹은 지층의 융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나? 자, 다음 갑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서 되게 중요한 건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다? 성간불야대라고 얘기했죠. 그치? 그럼 화석이 만들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뭐 해야 돼? 아까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야 된다 그랬지. 그런데 걔네가 어떻게 돼? 빨리 묻혀야 되는 거지. 이해했니? 두 번째, 개체수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많아야 돼. 세 번째, 딱딱한 부분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경우 뭐가?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나? 아래쪽에 표준화석과 시성화석은 당연히 표대가리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라 그랬지. 자, X축 뭐라 그랬어? 아, 그렇지. X축은 면적. 오케이? Y축은 뭐? 시기 기억하라 그랬잖아. 이해슈? 그리고 요 동네에다가 이렇게 뭐 쓰고 시 쓰고 이렇게 뭐 쓰라고? 표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끝났네? 자, 시상화석의 경우에는 뭐가 넓다? 시기 자체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 좁은 범위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 동네의 환경은 거의 일정하다라는 거고. 반면에 얘의 경우에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뭐해? 넓지. 그런데 어떻게? 기간 자체는 좁으니까 특정 시대를 뭐한다? 대변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해슈? 야, 우리 오늘 안 모이는 거였어. 왔잖아. 그럼 해야지 열심히. 그치? 잘나면 집에서 하지 왜 그랬어.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시상화석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몇 가지? 두 가지는 미친 듯이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고사리, 두 번째 누구? 산호 기억하라고 얘기했어. 알았지? 고사리는 무슨 식물이야? 치카치카 식물이지. 양치식물. 이응 들어가면 어디 옆에 있다 그랬어? 물 옆에 있다 그랬다. 어류, 양서류, 치카치카. 오케이? 다 이응 들어가잖아.
그 물 옆에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나? 다음 넘어갑시다. 163페이지 표대가리 분명히 선 긋고 넘어가자 그랬지. 163페이지 표대가리. 그치? 그래서 각각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생물의 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끊기는 부분이 있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결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거고 끊기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표준화석이라고 한다. 여기서 수업 하잖아. 그럼 네가 막 이렇게 듣는 척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안 듣는 게 느껴져. 짬밥인데 그냥 괜히 막 이렇게 듣는 척 이렇게 멍하니 있지 마. 저 세상 가 있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들어. 다시 갑니다. 시대 나누어지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표준화석. 연결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시상화석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힘내시고 164페이지 봅니다. 164페이지에서 별표 하나 치고 넘어갑시다. 다시 뭐라고?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그랬지. 그치? 내가 이야기했지. 이응 지읒 학교에서 스트로베리라고 적은 새끼가 있었다고. 진짜 충격적이야. 스트로베리가 웬 말이야? 스트로마톨라이트. 그치? 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흔적 화석 혹은 생흔 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다시 누가 성이 뭔데? 남씨잖아. 이름이 뭐고? 세균이. 그치? 창시개명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 사이아노박테리아. 그치? 그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뭐 됐을 경우에 화석이 되었을 경우에 그치? 군락으로 다 뭉쳐버리잖아.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했죠? 자, 스트로마톨라이트 다음에 나오는 애 누구 있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거야. 학교에서 이연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다행인 줄 알아. 알았죠? 다시 갑니다. 자, 같은 어디여도 성캄브리아 시대여도 걔네가 기간이 뭐하기 때문에 매우 길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다고. 이해했니?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친구가 바로 누가 된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오케이? 그리고 무척추 동물의 경우에는 누가 나온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아랫동네 화석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네.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이 유라시아판과 기타 등등 해영판 소멸돼서 대륙판끼리 뭐해서 만났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히말라야 정상에는 뭐가 있다고? 조개 껍질이 있다고. 다시 질문. 히말라야를 갔더니 조개 껍질이 존재하더래. 그 조개 껍질이 있는 이유가 1번 박헌진이 히말라야 갔을 때 조개 껍질 놔두고 가서 2번 땅과 땅이 만나서 위로 올라가서. 정답은? 새끼들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구나. 고맙다. 됐죠? 판때가리가 만나는 거잖아. 자, 다시 상식의 지평을 넓힙시다.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뭐야? 지구라고 이거? 지구가 있다고 생겼냐? 자, 예. 이게 뭐야? 진짜. 그렇지, 고맙다. 너 진짜. 너 서울대 미대 가라. 이 새끼. 미술에 재능 있네, 얘가. 희준아, 이거 뭐야? 호주. 그렇지. 제주도라고. 어떤 새끼야? 너 제주도 왜 심해 여기 있냐? 너 제주도 알아? 가봤어? 나 가봤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참 좋은데. 여튼 이거 누구야? 뉴질랜드겠지?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체크해놓은 요게 뭐야? 해양판이지 태평양판. 이해하십니까? 자, 반면에 요게 무슨 판이야? 얘 유라시아판인 거야. 알았어? 유라시아판. 여긴 뭐야? 인도판 대가리 있어. 알았지? 그런데 요 사이에 뭐가 있어서 해양판이 있어. 해양판이 있었는데 소멸됐어. 왜 소멸됐겠냐? 땅으로 쳐 이렇게 들어갔겠지. 판때가리하고 판때가리가 만났어. 그럼 여기서 뭐 만나? 빰빠밤빰빰빰빰. 이거 누가? 내 그림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거 뭐야 이거? 꼭山맥이잖아. 그치? 얘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해? 사자성어. 사자성어. 히말라야라고 하잖아. 알았어? 히말라야 사자성어였어. 기쁠 히. 그만하자. 다시. 왜 이렇게 무식해 보여? 자, 여기에 뭐 있어? 조개 껍질 있다고. 오케이? 해양에 존재하던 생명체 위로 올라온 거죠. 이해하십니까? 땅 위로 올라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설마 전남 신안하고 강원도 태백 이야기 하셨냐? 이것도 이렇게 다 가시면 또 쉽지 않아지는데. 자, 태백 가로치고 석해암이라고 적어보세요. 태백 가로치고 석해암. 태백 가본 사람? 거기 뭐 있디? 태광 있지, 그치? 오케이. 여기 알았지? 석회암지리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거 지질학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165 갑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 보세요. 내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10분간 뒤지게 떠들었습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분간 뒤지게 떠들었어. 그치? 자 여기서 남아야 될 단어는 세 글자. 뭐? 씨. 뭐? 고마워. 그렇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부정아. 부정아 하면 뭐 떠올라? 대규모 지각 변동. 알았지? 오랜 시간의 간격이 반드시 떠올라야 된다고. 이해하십니까?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자, 첫 번째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로 각각 시기가 예를 들어 나누어졌다 치자. 이해했니? 그러면 생물의 종이 매우 뭐해? 다양하게 변하겠지. 무슨 화석 때문에? 표준 화석 때문에. 이해했어? 자, 이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있잖아. 항상 뭐에 대해서 화석의 종류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화석은 중딩 내용이고 찐따구리들아. 이해했니? 뭐에 집착해야 돼? 땅땡아리에 집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시기가 달라졌지. 그럼 아마도 여기에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이해했죠? 그래서 내가 전 시간에 뭐 이야기했냐면 사자성어 뭐 이야기했어? 대멸종 사자성어 뭐 있어? 그렇지. 잘했어요. 고3 뭐? 중2 사자성어라고 그랬잖아. 고생대 몇 번 일어났고 중생대 몇 번 일어났어? 그럼 고생대 3번 일어났을 때 그 세 번째는 누구였어? 대규모의 지각 변동, 화산 활동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자, 두 번째는 이거 누구야? 공룡은 뭐 맞고 죽었다 그랬어? 돌 맞고 죽었다 그랬잖아. 운석 기억하라고. 이해했니? 그 포인트가 생물의 종이 아니라니까. 이해했어? 땅땡아리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165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지질시대의 구분.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니? 고생물의 급격한 변화. 오케이. 외우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 뭐라고 돼 있니? 여보세요. 산운동이라고 돼 있잖아. 조산운동. 오케이? 조산운동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야 돼. 산이 지형 변화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뭐라고 해? 왜 그래? 수직이잖아. 위로 올라가는 걸 융기, 아래로 내려가는 걸 침강. 그렇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세 번째 뭐라고 했니? 부정합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부정합은 당연히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대규모 지각 변동, 그 다음에 뭐?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해슈? 학교에서 서술형 안 나오는 걸 감사히 여겨야 돼. 오케이? 이딴 거 나올 거 아니야. 4개 적으라고. 이해했니? 이거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 고생물의 변화는 앞쪽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겠죠. 그래서 점땡이 두 번째 보세요. 대규모 지각 변동 부정합이라고 돼 있는데 부정합면 경계로 상하 지층에 무엇이 있다고?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별 멘트 아닌 것 같지?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또 하나 화석의 종류가 매우 뭐해진다?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해했니? 자, 아래 갑시다. 선캄브리아대는 자 체크하고 빨리 넘어갑니다. 첫 번째 누구? 남세균. 있으면 당연히 산소의 양이 급격히 증가해야 되죠. 시험에 냈죠. 오늘 테스트 내용 잘 확인하세요. 요즘엔 그 테스트 그냥 내는 거 아닙니다. 연락 고민해서 냅니다. 자, 다음 아래 봤더니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누구? 에디아카라 동물군 있지. 그치? 스트로마톨라이트 하면 뭐 떠올라야 되고? 남세균. 에디아카라 동물군 하면 뭐 떠올라야 돼? 무척추 동물 반드시 떠올라야 돼. 알았어? 얘는 뭐로 나눴다? 그냥 듣고 말어. 이언으로 나눈 거야. 이해했니? 그러니까 각각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뭐가? 단세포 생물이 매우 많았고 그 다음 누가? 다세포 생물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출현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특히 나 이거 분명히 외우라 그랬다. 요 단원을 공부할 때는 뭐하고 뭐는 다르다? 출현과 번성은 다르다 그랬어. 분명히 이야기했다. 다시 앞서 이야기했던 고생대의 번성한 케이스와 중생대의 번성한 케이스는 다르죠. 이해했어. 그런데 중생대에 번성하기 위해서는 고생대 말미에 뭐 해야 돼? 출현해야 되는 거야. 제발 틀리지 마. 그래놓고 실수했어요. 웃기고 있네. 실수야 무슨. 하나하나 정리해야지. 자, 다음 아래 보시면
고생대 보세요. 자, 초기에 다양한 생물이 뭐 했대? 출현했고 말기에는 뭐 했어? 밑줄 그어. 생물이 뭐 했대? 다 죽었대. 대멸종이 일어났다. 그럼 대멸종하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돼? 두 개가 일단 뭐 딱 떠올라야 돼. 첫 번째 고삼중이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 뭐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 아, 그거 말고 생물의 뭐가 그렇지 다양성이 뭐한데 증가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잖아. 됐죠? 해서 고생대 보셨더니 자 어류 이응 들어갔네, 양서류 이응 들어갔네, 양치식물 이응 들어갔네. 다 물가 옆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들이 각각 뭐했다? 번성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중생대의 경우에는 뭐가 없다고 이야기했어? 빙하기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 중생대는 뭐가 없다고? 빙하기 없어요. 그래서 매우 뜨거웠어. 즉 이산화탄소의 농도 자체가 뭐했다? 높아졌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아래 보시면 암모나이트 누구 있어? 파충류 거시식물이 뭐했어? 번성했고 시조새 뭐했냐? 출현했지. 그치? 그럼 이 시조새는 결국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하는 접점이 된다? 중생대와 신생대를 연결하는 접점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나? 내가 치킨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치킨 먹다 보면 이런 뼈 봤냐고 이렇게 Y자 뼈 봤니? 치킨이라는 게 있어. 되게 맛있는데 안 먹어봤지? 아이 자식들 이런 게 있다잉 알았지? 자 나중에 기회 생기면 한번 먹어봐 알았지? 비싸요 요즘에는 물가가 올라서. 자 신생대 봅시다. 신생대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뭐하고 뭐가 있다? 빙하기와 간빙기가 존재한다. 빙사간삼 빙하기 몇 번? 그렇지.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각각 시대를 구분할 때는 숫자 그냥 따다닥 외우고 넘어가는 거야. 어떻게? 5.4, 2.5, 0.66. 다시 따라해. 뭐라고? 5.4, 2.5, 0.66. 이해했어? 단위는 뭐야? 억년이죠. 억년이. 이해했죠? 5.4 억년, 2.4, 2.5 억년, 6,600만 년 전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페이지 166페이지 봅니다. 자, 166페이지에서 여러분 166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보세요.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누구? 에디아카로 동물군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했다. 그럼 이들은 뭐가 된다? 표준화석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67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누구에 대해서? 자, 이건 나올 거야. 100% 나와야 돼. 남세균 때문에 무엇의 양이 증가했다 그랬어? 산소 농도 증가했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대기의 조성 비율이 바뀌어야 돼. 오늘 시험 문제 맨 마지막 문제 봤어? 뭐야? 원시 대기 있지? 여보세요? 시험 문제 봐봐, 확인해봐. 맨 마지막 문제 뭐 있었어? 어? 아니 그 단원 끝 문제. 15번인가? 맞아? 원시 대기 있니? 나 꼭 찾아야겠니? 몇 번이야? 어? 13번이야? 13번. 13번 보시면은 13번이 무슨 실험이야? 13번 타이틀 알아? 유리하고 누구? 밀러의 실험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15번이야? 15번? 밀러의 실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정식 명칭은 밀러 유리 실험입니다. 참고로 유리라니까 그 유리 가지고 실험했나? 그게 아니야. 사람 이름이야. 알았어?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 친구들이 뭐 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교회 다니는 사람 없냐? 내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 친구 하나님한테 개긴 거야. 되게 충격적인 실험이야. 봐. 각각의 다양한 원소들이 있지. 그치? 이 원소들을 가지고 뭐해? 전기로 지져버린 거야. 이해했니? 그랬더니 자 간단한 무엇이 나왔대? 유기물이 나오는 실험인 거야. 뭔 소리야? 무기물과 무기물을 더해서 뭘 만들었대? 유기물을 만들었대. 즉 무생물체를 뭐라고? 유생물체를 만들었다고. 이게 생명 만든 거라고. 이해했니? 그러니까 요 포인트는 뭐? 다양한 원시기체 갖다 바꾸서 그 원시기체의 조건이 뭐여야 돼? CHON이어야 될 거야 아마. 구성 원소를 보면. 이해했니?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가해? 전기로 지지거나 열을 가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원시 생명체가 출현하는 포인트는 look at me.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포인트는 다 뭐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니? 외부의 행성이 와서 셀을 박을 때도 있어. 그치? 그럼 부딪히면 뭐나? 열나지. 이해됐니? 심해 열수구라는 게 뭐야?
바닷물 안쪽에서 뜨거운 화산 폭발하기 전에 뜨거운 물 나오잖아. 그치? 열 만들어지지. 그치? 그래서 밀러가 누구? 하나님한테 개긴 실험이라니까 이거. 어떻게? 인간이 최초로 유기물을 합성한 실험인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실험이지. 이해했니?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야? 결국은 각각 대기가 A, B, C가 있었는데, 그치? 누구? B 그대로고 X하고 Y로 이렇게 뭐 대기의 조성 비율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이해했나? 그럼 이 상태에서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뭐? 각각의 조성 비율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래프 총 몇 개로 나와? 이렇게 3개로 나왔단 말이지. 그럼 넌 뭘 취해야 돼?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 가정하자고. 그럼 뭐는? A는 누구니까? 안정된 상태의 기체의 M으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반면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누구의 양은 감소해? B의 양은 감소하지. 얘 누가 돼? CO2나 메테인이 되겠네. 그리고 이 친구는 누가 돼? O2의 양이 증가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친구가 누가 된다? 옷들이 누구? 오존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이해했나? 그럼 이 오존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자외선 차단하니까 어떻게 나와? 육상 생물이 출현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슈? 그게 페이지 몇 페이지? 16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되셨나요? A의 경우에는 뭐가 돼? 변화량이 거의 없죠. 안정된 상태여야 되네. 그랬더니 애들이 할로젠 원소 이러면 비활성 기체 막 하지 마. 질소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어? 자, 다 반면에 CO2 양은 뭐 하면서 감소하면서 누구의 양이? 누구의 양이? 산소의 양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나? 자, 특히나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야, 이건 들을 사람만 들어. 헷갈릴 거니까. 들을 사람만 듣고 괜히 시도 내가 뭐 했네 마네 하지 마. 자, 첫 번째. 자, 읽어봐. 뭔가 꽂히는 게 있어서 설명하는 거야. 사이다. 사이다 어떻게 만들어? 내가 화학 시간 알려줬잖아. 사이다 제조법에 대해서. 누가 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누구 더하면 돼? 물 더하면 되잖아. 그냥 더하면 돼? 안 되지. 사기압이 필요해. 일반적으로 압력이 되게 높이 필요한 거야. 이해했니? 그래서 누구? 물에는 기체가 잘 안 녹아. 이해했어? 자, 반면에 다시 O2에다가 H2O를 녹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얘를 우린 뭐라고? 이산화탄소의 용존 산소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자, 얘를 뭐라고 한다고? 산소 용존 산소량이요. 그러니까 다시 용존 이산화탄소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용존 산소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자, 근데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야. 정신 차려. 누가 있는데 물이 존재하잖아. 이 물에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중에 누가 더 잘 녹아? 자,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중에 누가 더 잘 녹아?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잘 녹아. 이해했어? 그럼 너는 그 전에 배웠던 거 배웠네 안 배웠나를 생각하지 말고 봐봐. H2 누가 돼? CO3가 되잖아. 그럼 이온화되면 H 플러스에 HCO3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들어봐. 잘, 저 새끼 뭐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결국은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는다라는 건 결국 H 플러스가 나오니까 뭐가 돼? 산성이 된다는 거야. 에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지.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다며. 그럼 이산화탄소의 양 자체가 많으면 결국 뭐가 돼? 해양이 뭐가 된다고? 산성화가 된다고. 별거 아닌 것 같지? 통과해서 3번 나와. 앞단원 뒷단원 이렇게 3번. 오케이? 자, 설명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잘 봐봐. 이산화탄소의 양 자체가 많으면 해양이 뭐가 돼? 산성화 되지. 근데 이걸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누구의 양이 줄어들었어?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었잖아. 됐어? 그러면서 뭐의 양이 늘었어? 산소의 양이 늘었잖아. 뭘 이야기하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양이 적어지면 거꾸로 산소가 녹는 양이 뭐해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다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 자체가 뭐하면 줄어들면 산소의 양은 뭐해? 많아지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 자체가 뭐해져? 줄어들면 지구 온난화가 뭐해? 줄어들게 된다고. 해양 산성화가 뭐 돼? 약화될 수 있다고. 이해했니? 그러니까 너는 뭘 기억해야 된다고? 남세균이 나와서 CO2 양이 줄어든다는 걸 뭐로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구 온난화 뭐야?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즉 기온 변화랑 유추할 수 있고 기온 변화랑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해했어? 별거 아니지. 근데 나오면 막상 야리까리 해. 알았지? 그리고 가끔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애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 선생님, 그럼 온도가 씨발 높은데 둘 다 기체인데 기체의 용존산소량이 다르잖아요. 그 말도 일리 있는데 전체 양이 달라. 양이. 이해되니? 양이 다르다고. 녹는 양이 산소가 물에 녹는 양이 뭐 3, 4라면 얘는 40, 뭐 50 이 정도 돼. 10배 차이가 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뭘 설명하려고 한다.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H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해양은 뭐가 된다? 산성화가 된다고. 이해했어? 그런데 누구의 양이 줄어들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면 물에 녹는 양 자체가 뭐해지니까 줄어드는 거니까 해양이 뭐가 된다고? 염기성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 있다고. 산성화가 해지될 수 있다고. 이해했어? 됐나? 그리고 누구의 영향이 많아져? 산소가 녹는 양이 많아지는 거야. 돼? 그러니까 생물의 종 자체가 뭐야?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지구의 온도 자체는 뭐죠? 떨어지는 거지. 상대값으로. 앞에 대비. 내 말 이해했니? 그거 기억하시고. 자, 다음 16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성칸부리아되는 기간 자체가 매우 뭐하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걸 뭐라고? 기준 자체를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자, 첫 번째 스트로마톨라이트 CO2로 시작하지. 그치? 그래서 이온인데 CO2로 시작하는 이온이야. 읽어? 시색이온. 오케이? 그리고 에디아카라는 이응으로 시작하지. 이응으로 시작하면 돼. 원생이온. 헷갈리시면. 됐나? 이온으로 나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따라해. 제발 따라해. 단세포야. 뭐라고? 단세포.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단세포가 아니야.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다세포인 거야. 알았어? 오해하지 마. 여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잘하시는 거 있지. 말장난 하시잖아. 잘 들어봐. 다핵성 세포와 다세포는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시. 선생님 방금 뭐라 했어요? 쉬자 이것만 하고. 다핵성 세포하고 누구? 다세포는 같은 말이냐고. 잘 들어라. 다핵성 세포는 어디에? 세포 하나에 누가? 핵이 뒤지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다핵성 세포는 단세포인 거야. 말장난 지린다니까 여기. 됐니? 반면에 다세포는 뭐야? 세포가 몇 개 있는 거야? 여러 개 있는 거지. 이해했어? 자, 마지막 단세포는 뭐야? 세포가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지. 그 단세포의 대표 주자는 누구야? 스트로마톨라이트. 그치? 남세균이라고 하고. 자, 다세포는 누구야? 에디아카라 동물군. 알았어? 자, 이과 갈 사람은 받아들여. 이과 갈 사람들은 받아들여. 다핵성 세포는 근육에 있어. 근육 원섬유마디. 이해했니? 그냥 알고 넘어가.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떻게? 단세포와 다세포는 다르다. 기억하시고 169페이지 봅니다. 169페이지 봤는데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몇 가지라고 했어? 두 가지라고 했지. 1번 고생대 말. 고생대 말 하면 뭐 떠올라야 돼? 판계화 형성, 대규모 지각 변동, 화산 활동 이딴 거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반면에 중생대 말은 뭐야? 소행성이 충돌했지, 그치? 돌멩이 맞고 공룡이 죽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이해했나? 그래서 각각의 사례가 다 다르다. 참고로 하나만 물어볼게. 학교 선생님이 1, 2, 3, 4, 5 이거 다 설명하셨어? 했어 안 했어? 이거 대멸종 시기별로 원인에 대해서 전체 원인에 대해서 하나 다 설명하셨으면 16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사례와 원인 싹 다 외워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됐나? 그런데 일단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몇 번과 몇 번이다? 3번과 5번이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170페이지 보세요. 자, 정리하자면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빙하 확장으로 해수면과 기온이 뭐했어? 하강했죠. 고로 삼엽충에 큰 피해가 생겼다. 마찬가지 삼엽충에 큰 피해가 생겼지. 마찬가지 삼엽충에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정리합니다.
고생대에서 가장 피해 많이 받은 친구는 누가 된다? 삼엽충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4번에 별표 치세요. 판계하가 뭐 되면서 분리되면서 이해했나? 분리되면서라는 단어가 나왔지.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몇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 172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172 봐봐. 맨 아래쪽에 내가 이 판대가리 겁내 중요하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맞아? 자, 판대가리 첫 번째 고생대 말에는 뭐가 만들어졌니? 판계하가 만들어졌죠. 그치? 중생대 말에는 뭐가? 땅이 각각 무엇에서? 나누어져 있지. 이해했나? 땅이 각각 나누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때 생물의 뭐가? 종 자체가 급격히 증가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했나? 자, 그리고 나서 해양 분포가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신생대의 결국은 뭐 기후 자체가 뭐 해진다? 다양해지는 거지. 왜 땅 위로 올라가고 아래 들어가고 왜 앞으로 퍼질 거 아니야. 그치? 수력 분포가 달라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 고생대 중기 사진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치? 고생대 중기는 누구랑 거의 유사하다? 중생대 말하고 유사한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원래 뭐 해 있다가 뜯어져 있다가 합쳐져서 다시 뭐 한다? 뜯어진다고. 그 누가 초대륙이 만들어지는 주기가 몇 년? 3에서 한 5억 년 정도 되는 거야. 이해했어? 기억하셔야 되고. 자, 위쪽에 고생물의 번성 순서 있지. 그치? 첫 번째 뭐 고생대에는 누구하고? 이응 있네. 물가 옆에 있는 거지. 그래서 어류하고 양서류. 중생대에는 누가? 파충류 있고 신생대에는 누가 있다? 포유류가 존재한다. 반면에 식물의 경우에는 앞에 안 적혀 있는 게 있죠. 조류라고 적으세요. 또 조류라고 했더니 새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해조류, 해조류. 해조류 앞에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양치 식물이 뭐야? 물가에 사는 친구지. 그치? 그리고 씨 막 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거시 식물이 있는 거고 씨 자체를 하나하나 제대로 키우자 해서 뭐 속시식물로 진화했다라는 시간의 간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했나? 자,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에 부정합에 대해서 아까 내가 설명했죠. 어떤 물질 쌓여서 위로 올라가서 융기가 돼서 깎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다시 내려가 침강돼서 하나하나 쌓인다라는 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 그리고 끝으로 지사학 법칙이라고 돼 있지.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땅이 만들어질 때는 아래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치? 끌어내드린 거야. 수평태적 땅은 일반적으로 수평적으로 쌓이는 거고 지층 누중은 뭐 아랫동네가 훨씬 나이가 많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됐나? 그리고 각각 동물의 뭐가? 종 자체가 다르죠. 화상에 따라서. 이해됐죠? 그리고 부정합이라는 건 오랜 시간의 간격, 대규모의 지각 변동 기억하시고 끝으로 룩앤미 끝내자. 이렇게 돼 있다가 땅이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케이스가 있어. 이거 봐. 마그마. 그럼 마그마는 흔히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십자로 표현하는 거. 이해했니? 됐어? 그럼 뜨거운 곡물이 들어와서 뭐해? 녹여버리는 거지. 그럼 요 동네에 뭐가 생겨? 변성함 생기겠지. 그치? 이를 우린 뭐라고 한다? 관입이라고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과 갈 애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지. 얘 관입이지? 근데 관입 말고 있잖아. 아예 끝까지 룩앤미 다 끝났어. 나봐. 아예 끝까지 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버렸어. 됐어? 그리고 요 위에까지 마찬가지 뿔뿔뿔뿔 이렇게 다 채워버렸대. 이게 뭐야? 분출이야. 관입과 분출은 전혀 달라. 알았어? 관입은 어디? 땅 아래까지만 이렇게 쌓이는 걸 뭐? 관입이라고 하는 거고 아예 땅 뚫고 나와서 이렇게 다 쌓여버리지. 얘를 뭐라고 한다? 분출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니? 그리고 하나 더 들어. 어차피 그냥 설명하는 김에 막 들어. 씨. 자, 일부 돌덩어리가 뭐야? 녹지 않은 애들도 있겠지. 그치? 얘를 뭐라고 해? 포획감이라고 하는 거야. 뭐? 마그마에 쌓였잖아. 포획됐지. 그래서 포획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포획감이 보이면 뭐가 되는 거야? 관입이 일어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난 몰라.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어. 됐지? 쉬었다 합시다.